자, 클로징 벨 나옵니다. 앞서 마감 시황 살펴보셨죠? 이에 대한 분석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장혜진 앵커와 로제타 투자자문 최진석 포트폴리오 팀장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 팀장님, 미국 증시가 혼조세로 마감되긴 했습니다만 장 초반에 굉장히 안 좋았던 모습에 비하면 이 낙폭을 굉장히 크게 또 줄였어요. 미국 시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개장 전에 선물 시장에서는 주요 지수가 약 한 2% 내외로 좀 급락을 하면서 우려를 굉장히 많이 좀 키웠었죠. 영국에서의 코로나19 변종 이 공포 심리에 이어서 영국과 유럽 증시가 급락세를 좀 맞았었기 때문에 미국 증시 역시도 좀 미끄러질 것이다라는 우려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영국 증시가 물론 장중 최저점에서는 벗어나기는 했지만요. 1.7%나 급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범유럽 지수인 스톡스 600 지수 같은 경우에도 2.3%나 급락을 했는데 이런 것에 비한다면 미국 증시가 상대적으로는 굉장히 좀 선방했다라고도 보여지죠. 표면적으로는 이 금융주의 강세 그리고 이른바 집콕주가 다시 한번 좀 선전을 한 것이 지수의 좀 낙폭을 방어해주는 그런 역할을 한 것 같은데요. 하지만 이제 또 근본적으로 본다면은 그만큼 미국의 대형 우량주들에 대한 매기가 좀 살아 있었다라고 또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또 일중 흐름을 좀 살펴보면요. 초반에 급락세를 좀 키웠었던 항공주라든지 크루즈 관련주 등의 낙폭이 장중에 그래도 좀 만회가 되는 그런 모습이 나와줬습니다. 즉, 백신 스토리는 아직 유효하다는 인식도 시장에 좀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이어서 상품 선물 시장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국제 유가가 크게 떨어졌습니다. 거의 한 2.7% 현재도 선물 시장에서 떨어지고 있는데요. 다만 이 국제 유가도 증시와 마찬가지로 낙폭을 꽤 많이 줄였습니다. 지금 옆에 있는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장중 한때 거의 5% 가까이 하락하면서 46달러 선까지 내려가기도 했었거든요. 지금은 낙폭을 많이 회복한 채 47.79달러 정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유럽 지역에서 변종 바이러스가 확산되고 또 이를 막기 위해서 강력한 락다운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히면서 원유 수요에 대한 우려가 불거졌거든요. 이 때문에 유가는 크게 하락한 것이고 장중 한때에 비해서 낙폭은 다소 줄였지만 그래도 여전히 약 2.6% 하락한 채 47.79달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날은 금값도 하락했습니다. 물론 낙폭은 그렇게 크지 않았었는데 약 0.4% 정도 선물 시장에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죠. 반등세에 제동이 걸린 겁니다. 마찬가지로 변종 바이러스에 대한 우려 때문인데 이 변종 바이러스가 퍼지다 보니까 저희가 팬데믹 당시에 우리가 기억을 떠올려 보면은 그때는 금을 갖고 있어도 소용이 없다. 당장 내가 달러를 갖고 있어야지 생필품을 살 수 있다. 이런 논리가 있었죠. 그와 마찬가지로 달러에 대한 수요가 크게 높아졌었고요. 이에 따라서 달러 인덱스가 크게 올랐고 이것이 금값의 하락을 부추겼던 그런 요인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달러 인덱스도 장중에 상승 탄력을 꽤 많이 줄이다 보니까 금값의 낙폭도 많이 줄였었고요. 이 덕분에 현재는 0.4% 정도 하락한 채 1,881.4달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달러 인덱스가 어떤 움직임 보였는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강보합권이긴 합니다만 이 장중 움직임에 비해서는 상승 탄력이 꽤 많이 줄었습니다. 지금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달러 인덱스는 장중 한때 92를 육박하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었는데 이랬던 달러 인덱스가 이 상승 탄력을 많이 줄이면서 다시 한번 90점 초반대까지 움직이고 있습니다. 0.14% 오르면서 90.14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10년물 국채금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년물 국채금리도 같은 이유로 지난 밤 사이에 크게 하락을 하면서 0.9%를 하회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차트에 보이시죠? 0.9% 밑으로 내려가기도 했었지만 마찬가지로 이것도 아직 백신 스토리가 유효하다 보니까 0.9%를 회복한 채 현재는 0.934%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상품 선물 시장 살펴봤습니다. 글로벌 외신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뉴스부터 보도록 하죠. 팀장님, 어떤 소식일까요? 네, 미국 경제가 이미 하강 국면에 진입한 상태라서 추가 재정 부양이 없었다면은 큰일 날 뻔했다라는 그런 분석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무디스 애널리틱스에서 이 같은 분석을 제시를 했는데요. 재정 부양 법안의 통과가 없었다면 미국 경제가 2021년 1분기에 소폭 역성장, 슬라이트 다운턴을 보였을 것이다라면서 이 같은 분석을 제시를 했습니다. 스티브 코크레인이라는 이 아시아 태평양 담당 수석 이코노미스트가 이 같은 설명을 했는데요. 재정 부양이 결국은 미국 경제의 단기 전망에 있어서 가장 중요 요소였다라는 설명 또한 덧붙였습니다. 그는 이 12월 들어서 소매 판매가 좀 부진하고 그리고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급증하는 등 미국 경제가 이미 하강 국면을 보였다고 경고를 했는데요. 그러면서 추가 재정 부양이 없었다면은 내년 1분기에
당초 예상이었던 보통 수준의 순성장 대신에 소폭의 역성장이 나타났을 것이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내년 1분기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는 이 백신 보급이 최소한의 이 경제 전반에 대해서 낙관을 할 정도, 그리고 향후 상황의 개선 기대감을 좀 높여줄 정도로는 충분히 좀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분석을 했고요. 다만 그간 각국 정부가 쏟아부은 재원 탓에 향후 몇 년간은 이들 정부들이 이 지출을 좀 축소할 것이기 때문에 여파에 좀 주의를 해야 한다. 이를 좀 상쇄시킬 만한 가파른 성장세가 나올지가 관건이다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 통과된 9천억 달러 규모의 추가 재정 부양 법안이 과연 실물 경제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가 궁금한데 실제로 그 지원이 시작되는 시점은 언제로 예상되고 있을까요? 네, 일단 무디스의 지적처럼 지금 미국의 실물 경제가 좀 위태위태한 그런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매우 좀 빠르게 재원을 투입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스티븐 무니신 재무장관도 이날 인터뷰를 통해서 이르면 다음 주에 당장 직접 현금 지급이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소비 진작을 통해서 이 소기업에 좀 힘을 실어주고 그리고 관련 섹터의 고용도 증진되는 효과가 기대된다라고 밝혔습니다. 지난번에 이 재난지원금을 미국에서 뿌렸을 때도 카드 수요라든지 아니면은 증시에 좀 유입이 되는 매수 자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가 봤을 때 충분히 좀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던 바가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600달러의 직접 현금 지급 역시도 효과가 기대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한편 추가 실업수당 지급과 관련해서는 지연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점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이번에 추가 재정 부양이 특히 좀 중요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추가 실업수당 연장이 없다라고 한다면은 12월 26일부터는 미국에서 1,200만 명 정도가 이 복지 혜택에 좀 사각지대에 놓일 것이다라는 우려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추가 실업수당 이 연장이 굉장히 좀 중요했던 것이 되는데요. 이번 지원안에는 주당 300달러의 추가 지급 그리고 11주간의 연장안이 포함이 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좀 기대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이날 CNBC의 보도에 따르면요. 각 주별로 어떤 검토 작업도 있겠고 그리고 새 규정에 맞는 시스템을 준비하는데 시간이 좀 소요가 될 것이다. 그러면서 1주 정도에서 많으면은 수주 정도가 소요될 것이다라는 좀 우려 섞인 그런 목소리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네, 다음 뉴스는 이조 앵커의 픽입니다.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미국의 백만장자들은 과연 내년 시장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미국의 백만장자들은 내년 시장도 여전히 강할 것으로 베팅하고 있다고 CNBC에서 전했습니다. 자, CNBC가 스펙트럼 그룹과 함께 미국 투자자 가운데 10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하고 있는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인데요. 10명 가운데 7명은 내년도 S&P 지수가 최소 5% 이상은 오를 것으로 봤고요. 그리고 또 응답자 가운데 거의 3분의 1가량은 최소 10% 이상 내년에도 S&P 500 지수는 오를 것이다. 이렇게 응답을 했다고 합니다. 참고로 올해 S&P 500 지수는 약 14% 정도 오른 채 현재 움직이고 있죠. 자, 그리고 지수가 사상 최고가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응답자들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식 물량을 그대로 유지하거나 아니면 추가적으로 더 매수할 것이다 라고 응답을 했다고 합니다. 반면에 단 9%만이 비중을 줄일 것이라고 응답을 했고요. 그렇다면 내년에 어떤 자산이 가장 유망할 것으로 보이냐라고 했던 질문에 대해서는 주식이 가장 선호하는 투자 카테고리가 될 것이라고 대답을 했고 그렇다면 주식 가운데 어떤 섹터를 가장 유망하게 보느냐 여기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첫 번째로 최선호 섹터로는 기술 섹터를 꼽았고요. 그 다음으로 헬스케어 섹터와 금융 섹터를 꼽았다고 합니다. 물론 리스크 요인에 대한 질문도 있었는데요. 가장 큰 내년의 리스크 요인에 대해서는 정치 성향에 따라서 약간 엇갈렸다고 하는데 일단 공화당 성향의 투자자들은 세금 인상을 가장 큰 우려 요인으로 꼽았고 민주당 성향의 투자자들은 바이러스가 가장 큰 우려 요인이 될 것이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응답자 가운데 한 3분의 1가량은 투자자들은 이제 내년 경기가 약간 약화될 것이라고 전망을 하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로 금리가 유지되면서 증시에는 도움이 될 거다. 이런 응답을 내놨다고 합니다. 팀장님, 우리가 이제 내년 증시는 올해보다 좀 더 나을 것이라는 월가의 그 투자 전망도 많이 들어봤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내년에 어떤 섹터가 유명할 것이냐를 들어보고 싶거든요. 월가에서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네, CNBC에서 집계를 하는 다른 데이터를 저희가 보더라도 월가 주요 IB들이 내년 증시에 평균적으로 약 한 9.5% 정도의 상승을 점치고 있습니다. 비슷하게 좀 조심스러운 낙관론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섹터 같은 경우에는 물론 좀 이견은 있겠지만은 내년에도 IT 업종이 좀 유망할 것이라는 의견
의견도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웨드부시라는 IB에서 이 같은 의견을 내비치고 있는데요. 클라우드라든지 5G, 전자상거래, 그리고 자율주행 등의 여러 가지 좀 세부 섹터의 모멘텀이 살아있다라고 분석을 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첨단 산업의 필수제인 그러니까 IT 업종 내에서도 반도체 업종에 대해서도 여전히 좀 유망하다는 추천도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JP모건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내년에 이 반도체 섹터의 매출 증가세가 양호할 것으로 기대된다라는 분석을 제시한 바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또 더해서 좀 반대로 생각을 해본다면은 백신이 어쨌든 간에 본격적으로 좀 보급이 될 것이고 그러다 보면은 경제 정상화에 대한 기대감도 고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관련주에 대한 추천도 꾸준히 나오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KBW라는 기관에서는 최근에 은행주가 경기 회복의 수혜를 받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밸류에이션 매력도 상당히 좀 있는 그런 상태라고 분석한 바도 있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장혜진 앵커가 꼽은 뉴스도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소식일까요? 네, 코로나에도 미국 주택시장의 열기는 뜨겁습니다. 자, 관련 기사를 들고 왔는데요. 이 기사는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올 한 해는 글로벌 팬데믹, 사회 전반의 불안, 양당의 분열을 초래했던 대통령 선거, 그리고 하나 더 말하자면 이런 와중에도 화랑을 띠고 있는 부동산 시장이라는 겁니다. 주택 판매와 가격 모두 올해 상당히 크게 올랐는데 지난 2019년이죠. 작년과 비교해도 매물이 시장에서 순식간에 사라질 만큼 주택 시장은 매우 활발한 모습입니다. 자, 전미부동산협회에서 주택을 담보로 한 제2융자죠. 리파이낸싱 시장이 호황을 누리고 있는데 사상 최저치를 유지하고 있는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바탕으로 급증하면서 지난해에 비해 거의 2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이달 초에는 30년 만기 고정 모기지 평균 금리가 2.71%로 떨어졌죠. 이는 전주보다 0.01%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사상 최저치에 해당되는 것이고 올해 들어서만 또 14번째 최저치 기록을 썼는데요. 낮은 모기지 덕분에 재융자를 통해서 모기지 상환금을 줄일 수 있다는 점이 이 리파이낸싱 시장이 호황을 누릴 수 있게 만들어줬습니다. 기록적으로 낮은 모기지 금리를 그냥 포기하기에는 너무 아까운 것이겠죠. 가장 최근 누적 기록을 보면 지난 10월에 기존 주택 판매가 5개월 연속 상장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주택가격 중간값 같은 경우에는 전년 대비 16% 올라서 31만 3천 달러 정도를 기록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주택 재고는 연초 대비 20% 가까이나 떨어졌는데요. 10월에 거래가 완료된 주택들을 기반으로 조사한 결과 72%는 매물로 나온 지 한 달도 채 안 돼서 거래된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자, 여기에 팬데믹도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쳤죠. 많은 미국인들에게 가져온 생활 환경 변화가 주택 시장에 활기를 불어 넣어준 요인으로도 또 꼽혔는데요. 재택근무를 하는 많은 사람들이 더 넓은 주거 공간을 선호하게 되면서 주택시장은 더욱더 활발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사상 최저의 모기지 금리와 팬데믹이 가져온 재택근무 트렌드 등의 주택시장이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시점에서 우리는 어떤 업종들이 또 수혜를 입었는지 그리고 내년에도 이런 흐름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될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이와 관련해서 분석을 해주시죠. 네, 저희도 이 재택근무를 좀 하다 보면은 집을 둘러보게 됩니다. 그러면은 인테리어를 바꿔볼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리모델링도 하고 싶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금리도 지금 사상 최저 수준까지 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좀 더 넓은 집으로 이사를 가자 이런 트렌드가 올해 내내 미국에서 좀 이어졌고 그러다 보니까 주택건설 관련주라든지 그리고 홈디포 등의 인테리어 관련주라든지 그리고 미국에서는 리모델링이나 인테리어를 직접 하는 경우가 또 많기 때문에 픽업 트럭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좀 증대되는 등의 영향이 좀 나타난 바가 있었습니다. 일단은 최소한 내년에도 어느 정도는 이 같은 트렌드가 이어질 것이다라는 게 월가의 좀 중론인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이 배런즈에서도 주택건설 섹터의 아웃퍼폼이 내년에도 지속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분석을 하면서 저금리가 일단은 좀 유지가 되고 있고 주택에 대한 수요가 워낙 좀 높기 때문에 주택 공급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관련 섹터가 내년에도 양호한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한 바가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지난밤 사이 나왔던 여러 가지 글로벌 이슈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종목 뉴스 확인하겠습니다. 오늘의 종목 뉴스입니다. 팔란티어가 정부 계약 옵션 발동 소식에 간밤에 급등했습니다. 테슬라에 대한 하락 베팅이 사상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1월 정점에 비해 3분의 1 수준이었습니다. 준비디오가 크리스마스 랜선 모임 수요를 모두 충족시킬 수 있다면서 12월 31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무료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자, 첫 번째 기업의 이야기부터 들어보겠습니다. 팔란티어인데 어떤 소식이 있었던 건가요, 팀장님? 네, 빅데이터 분석 기업이고 국내에서도 굉장히 이 관심이 뜨거운 팔란티어인데요. 미국 육군과 1.14억 달러 규모의 파트너십 계약 수주 소식에 이날 급등을 했습니다. 사실은 이 기존 계약이 좀 있었고요. 이 옵션이 발동된 것인데요. 지난해 12월이었습니다. 미국 육군이 의사결정 시에 이 데이터 분석을 좀 접목시키기 위해서 아미 빈티지라고 명명된 포괄적 데이터 애널리틱스 플랫폼 구축 사업자로 팔란티어를 선정한 바가 있었습니다. 총 4.58억 달러 규모의 계약이었는데요. 1년이 기본이었고 3년간의 옵션이 있었는데 1.1억 달러 규모의 기본 계약을 확정한 후에 다음 옵션이 발동된 것이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팔란티어 소프트웨어로 구동되는 이 벤티지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군의 준비 태세를 강화하기 위한 중앙 운영 체제를 제공하고요. 그리고 통합 데이터 플랫폼 상에서 거의 실시간으로 비주얼을 구현할 수가 있고, 그리고 개별 육군 데이터 소스에 대한 접근도 제공하는 통합 시스템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에만 이 육군의 코로나19 대응 관련한 의사결정, 그리고 각종 프로젝트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이 같은 소프트웨어가 활용이 많이 됐다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지난 11월에는 아미 빈티지 플랫폼이 공적 부문 이 정부 혁신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팔란티어의 오늘 주가는 거의 한 10% 정도 급등했습니다. 군사용뿐만 아니라 이 팔란티어의 소프트웨어의 경우에는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도 도움을 준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팬데믹 당시에 어느 정도 이 팔란티어는 수혜를 봤을까요? 네, 군뿐만이 아니라 CIA라든지 FBI 등의 연방 비밀기관의 주요 고객사로 뒀다라고 유명한 그런 팔란티어죠. 하지만 빅데이터에 대한 활용 그 저변이 워낙 좀 넓기 때문에 코로나19 대응 방식에서도 굉장히 좀 많은 도움을 줬고 여기에 또 수혜를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은 지난 3월부터 미국과 영국 정부에서는 감염 경로를 좀 분석을 하고 그러면서 향후 팬데믹의 추이를 좀 예측하기 위해서 팔란티어와 접촉한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6월에는 영국의 이 보건복지부라고 할 수가 있는 국민보건서비스 NHS와 데이터 플랫폼 계약을 하기도 했고요. 최근에도 FDA와 어떤 약에 대한 좀 인스펙션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이 플랫폼 계약을 체결한 바가 있었고, 그리고 그리스 정부와도 최근에 코로나19 대응 관련해서 계약을 체결한 바가 있기 때문에 이 직접적인 팬데믹 수혜주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좀 도움을 많이 받고 있다라고 보여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한편 잇따른 정부 계약이라는 호재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밸류에이션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지적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이 점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팔란티어 같은 경우에는 이 정부 계약 소식이 나오면은 어김없이 좀 급등을 하고요. 그리고 고밸류에이션에 대한 지적이 나오면은 급락을 하면서 역시 상장 초기 종목답게 변동성이 좀 극심한 장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12월 초만 하더라도 모건 스탠리에서 동일 비중으로 투자 의견을 하향 조정을 했죠. 그러면서 리스크 대비해서 기대 수익 수준이 좀 안 좋아졌다라는 분석을 제시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장 지난 이 금요일만 하더라도 크레딧 스위스에서 또 밸류에이션이 펀더멘털과 동떨어져 있다라고 분석을 하면서 중립에서 언더퍼폼으로 투자 의견을 내렸거든요. 물론 목표 주가 같은 경우에는 13에서 17달러로 올렸습니다. 하지만은 계속해서 이런 경계론도 귀 기울여 들을 만한 그런 종목으로 분석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다음 종목 뉴스는 이조 앵커의 픽입니다.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테슬라의 S&P 500 지수 편입 첫날이었습니다. 이날 테슬라의 주가는 거의 6.5% 크게 하락하긴 했는데 이런 가운데서도 테슬라에 대한 하락 베팅, 즉 공매도 세력들의 물량이 굉장히 크게 줄어든 상태라고 합니다. 적어도 2017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하는데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제공업체가 있습니다. 오르텍스 애널리틱스라고 하는 데이터 제공업체가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2월 테슬라에 대한 공매도 물량이 3,140만 주 수준으로 하락했다고 하는데 이게 올해 1월 9,360만 주, 거의 1억 주에 달했던 것에 비해서 눈에 띄게 줄었을 뿐만 아니라 거의 사상 최저 수준이라고 합니다. 오르텍스 애널리틱스의 공동 창업자인 피터 힐러버그에 따르면 올해만 테슬라에 대한 공매도 세력들의 손실 물량이 거의 한 285억 달러 정도, 우리 돈으로 따지면 30조 원 정도를 공매도 세력들이 손해를 봤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공매도 투자자들은 아무리 이것을 거품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테슬라가 S&P 500 지수까지 편입이 이루어지자 공매도 물량이 크게 줄어든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 공동 창업자는 또다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회사에 부여되고 있는 과대한 프리미엄을 피하기 위해서 공매도 숏셀러들은 그 포지션을 청산하고 있다라고 분석을 했는데 이렇게
팀장님, 하락 베팅이 좀 줄어들고 있다는 게 또 투자자들에게는 어떤 의미를 가질지도 궁금하고요. 최근 테슬라에 대해서 월가의 투자 의견이 좀 변화가 있었을까요? 네,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이런 헤지펀드 세력에서 공매도를 가장 많이 하는 종목 중에 하나였죠. 특히 지난 8월 이후에 공매도 물량이 굉장히 좀 집중됐던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이후에 9월 초쯤에 테슬라의 주가가 약 한 30% 정도 급락한 바가 있었기 때문에 그때는 좀 헤지펀드들이 좀 재미를 봤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이후에도 공매도 물량을 계속해서 좀 유지를 하면서 많은 좀 손해를 봤다라는 얘기가 될 텐데요. 예를 들어서 주가가 9월 저점 대비해서 테슬라가 무려 지금 2배 정도 올랐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많은 공매도에 따른 피해를 봤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락 베팅을 조금 줄이는 것이다, 공매도를 줄이는 것이다라고 해석이 되고요. 이를 좀 시사점을 생각을 해본다면은 시장도 그만큼 좀 인정하기 시작했다, 좀 순응하기 시작했다라고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근데 또 어떻게 본다면은 이제는 또 반대 베팅에 대한 우려를 좀 할 시점이다, 이렇게도 좀 볼 그런 여지도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투자 의견도 여전히 좀 엇갈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날만 하더라도 웨드부시에서는 목표 주가를 560에서 715달러로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에서의 모멘텀이 여전하다라고 분석한 반면에 CFRA라는 기관에서는 매수에서 보유로 투자 의견을 내렸습니다. 물론 목표 주가는 750달러로 긍정적으로 제시하고는 있지만은 여전히 좀 이견이 심한 종목임은 틀림없어 보입니다. 자, 이렇게 테슬라까지 봤습니다. 장혜진 앵커가 꼽은 종목도 확인하겠습니다. 어떤 기업일까요? 네, 준비디오가 올해 가장 바쁜 하루가 될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며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폐쇄령이 내려지면서 크리스마스 연휴에 친구를 보러 가거나 가족들을 만나러 가는 일이 좀 불가능해졌죠. 특히 1,800명이 넘는 영국 국민들은 지난 토요일에 영국 보리스 존슨 총리가 이 새로운 락다운 규제를 발령하면서 크리스마스에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불가능해졌습니다. 자, 연말 모임을 기다려온 사람들은 랜선 송년회로 아쉬운 마음을 달래야 하는데요. 이런 이들을 위해서 준비디오 커뮤니케이션스가 이달 31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이 모든 사용자들에게 줌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자, 그동안은 무료 사용이긴 했지만 이 사용 시간이 제한이 좀 됐었는데요. 40분이 지나면 요금을 내야 했었는데 이제는 시간 제한 없이 무료로 사용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자, 당사는 가족 모임을 비롯한 각종 행사를 줌으로 진행하는 이 랜선 송년회가 각광을 받고 있다면서 가상 배경을 활용하면 각 모임에 맞는 배경을 통해서 편안한 분위기에서 만날 수 있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기업과 관련된 전망은 밝지만은 않아서 조금은 안타까운데요. 올해 재택근무와 온라인 교육의 확산으로 화상회의 솔루션 대표적인 기업 준비디오 주목을 받았었죠. 하지만 이 솔루션 업체들의 성장세가 내년에는 올해만큼은 그다지 높지 않을 것이란 전망들이 많습니다. 특히 하루 이용자 수가 수천만 명에 달하는 준비디오의 매출은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되면 크게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기도 하는데요. 일단 올해 기대치를 너무 높여놨기 때문에 투자자들도 실망을 크게 할 것이라는 그런 설명도 덧붙여졌습니다. 자, 이런 이유 때문이었을까요? 10월 말 고점을 찍은 이후에 최근 들어서는 계속해서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준비디오뿐만이 아니라 재택근무 관련주에 대해서도 모두 다 관련이 있는 이야기일 것 같은데요. 비대면 온라인 관련주들의 내년 전망은 어떨까요? 네, 저희가 이 백신이 보급되기만 하면은 금방 좀 문제가 해결될 줄 알았는데 최근만 하더라도 영국에서의 코로나19 변종에 대한 공포가 있고요. 그리고 각국에서의 락다운 조치에 대한 공포감도 좀 살아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소한 올해 말 정도 그리고 내년까지도 집콕주에 대한 모멘텀이 일부는 좀 유지될 것이라는 얘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들 관련 기업들이 좀 규모를 키우는 기회였다. 그러면서 주가가 좀 많이 올랐었죠. 근데 내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팬데믹 이후에 돈을 얼마나 많이 벌 것이냐, 그 성장 노선에 대해서 좀 본격적으로 입증하는 시험대가 좀 펼쳐질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이 준비디오 같은 경우에도 이용자가 워낙 좀 급증을 하다 보니까 무료 회원만 크게 좀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기업의 마진이 지속적으로 좀 악화가 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주가 하락세를 좀 견인하는 그런 우려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최근에 모건 스탠리에서 준비디오에 대해서 가입자 해지율이 우려 대비해서 좀 양호하다. 그리고 수익 모델을 좀 다변화하고 있다라는 그런 시도가 긍정적으로 보인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목표 주가를 380에서 390달러로 그래도 조금 올려잡았습니다. 이런 좀 이 움직임이 계속돼야 될 것이고 그리고 시장에 이에 대한 좀 인정도 계속돼야지 이들 이 관련주에 대한 모멘텀도 유지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지난밤 사이 있었던 여러 가지 글로벌 이슈 살펴봤습니다. 종목 뉴스까지 확인해봤고요. 오늘도 장혜진 앵커와 로제타 투자자문 최진석 포트폴리오 팀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